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토익 만점 동승에서 동을 담당하고 있는 RC 김동영입니다. 저는 승을 담당하고 있는 LC 한승태입니다. 동영쌤, 오늘 저희가 여기 왜 모였는지 아세요? 저는 당연히 알죠. 우리 토익커들 토익 만점에 동승시키려고 모인 거 맞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토익 만점 동승이라는 게 동영쌤과 저 한승태가 모여서 동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만점버스에 동승시켜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모여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겨울방학 단기간에 700점 그리고 마이 900점까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목표 점수별 플랜과 꿀팁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토익 공부법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진짜 할 줄 아나? 진짜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그런 부분들을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본격적으로 토익 만점 동승하시겠습니까? 동승하시겠습니까? 토익 만점 동승 승차하였습니다. 자, 모두 잘 탑승하셨나요? 그럼 만점 동승을 위한 주요 정류장, 오늘의 목적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출발지인 700점부터 시작해서 대망의 종착역인 900점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각 정류장에서 목표 점수대에 맞는 겨울방학 플랜과 팁들을 수십 년 무사고 경력의 동승이 알차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지를 향해 정차 없이 달려갈 예정이며 중간에 하차하시는 일 생기지 않도록 목적지까지 안전운행하겠습니다. 우리 토익 만점 동승 승객 여러분들은 각자 목표 점수대에 맞는 공부법과 플랜 놓치지 않도록 손잡이 꽉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적지를 향해 달려볼까요? 출발! 토익 만점 동승!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700점 그리고 900점을 목표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한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우선 700점들을 향해 달려가는 승객분들을 위한 플랜을 가져와 봤어요. 그럼 LC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각각 점수대에 맞는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봤는데요. 먼저 700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키워드입니다. 확실한 것만 잡아라. 700점을 목표로 할 때 파트별 목표 점수를 LC 350점, RC 350점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LC 350점이라면 난이도가 중정도로 출제된 달에서 전체 100문제 중에서 25개까지 틀려도 나오는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문제 중에서 4분의 1 정도는 틀려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것만 잡아도 목표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Part 3, 4를 풀어나갈 때 7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한 가지는 대화나 지문이 끝났는데 정답을 못 찾은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와 보기를 빠르게 다시 읽으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대화나 지문이 끝났는데 정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A, B, C, D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찍고 다음 셋으로 넘어가서 문제와 보기를 읽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보통 700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틀리기 싫어서 대화나 지문이 끝났는데도 정답을 찾지 못하면 그 답을 찾으려고 다음 문제와 보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정답을 찾지 못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시간을 버리면 다음 세트로 넘어오면 문제와 보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와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놓지도 못하고 대화나 지문을 듣게 되면 또다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현상이 반복, 또 반복이 되지. 그래서 정답을 찾지 못한 문제들이 나오면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는 것을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 타이밍만 정확하게 맞춰서 문제를 풀게 되면 700점은 절대로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Part 1, 2에서는 표현이나 질문의 암기가 필수입니다. 특히나 Part 2에서는 어려운 질문의 패턴까지 모두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Part 2에서 확실히 잡아야 하는 것은 역시 쉬운 문제들입니다. 7번부터 31번까지 구성된 Part 2에서 보통은 7번부터 19번까지 전반부 13개의 문제가 쉽습니다. 난도가 높은 문제들은 보통 후반부 20번부터 31번 사이에 많이 나오죠.
매 회차 문제를 풀고 오답이 나왔던 질문을 모두 암기하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7번부터 19번 사이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 오답이 나왔던 것들만 오답 노트를 작성하셔서 영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말 표현만 보고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해 주세요. 난도가 낮은 문제들의 질문의 패턴을 완벽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유사한 패턴의 질문이 나올 때 실수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길고 어려운 문제는 틀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교적 난도가 평이한 문제들은 완벽하게 잡아내셔야 합니다. 목표 점수에 맞게 전략만 잘 세워서 공부하신다면 최단 시간 내에 목표 점수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RC 플랜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700점 대상으로 하신 분들은 RC에서 단어 암기가 가장 먼저입니다. 단어 암기를 정말 빡세게 해야지 파트 5, 6의 어휘 문제랑 8, 7의 독해를 큰 막힘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어 암기는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빈출 주제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커스의 노랑이 복화라는 베스트셀러 아시죠? 이 책을 보면 데이 1 채용부터 데이 30 건강까지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별로 어휘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주제의 토익 빈출 단어들을 최대한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서 파트 5, 6 어휘 문제도 대비하고 이 주제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배경식의 힘으로 독해 속도도 중요한 파트 7까지 동시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단어를 암기하고 어떻게 장기 기억석에 저장하느냐인데요. 우리의 기억 체계는 우편 번호무식 저장이 아니라 맥락 기억 체계입니다. 영어로 contextual memory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힘은 빈도와 최근도 그리고 맥락입니다. 단어는 최대한 반복적으로 보셔야 하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노랑이 복화책은 데이 30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 700점 목표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데이 1씩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데이 3까지 해서 우선 10일 동안 1회독을 하고 그 다음 10일은 데이 30까지 분량을 2회독 하고 그 다음 10일은 3회독 하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익 단어 공부할 때는 연습장에 막 적으면서 단어의 스펠링까지 정확하게 다 기억하려는 노력은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공부할 때는 최대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여러 번 최대한 읽으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기준으로 공부할 때도 단어 공부 시간이라고 특별하게 시간을 몇 시간 할애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빠른 속도로 한번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빠르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바로 의미를 기억할 수 없는 단어들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다음에 볼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더 자주 볼 단어라는 인식표를 달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700점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토익 문법 정리도 필수입니다. 문법이 정리되고 구조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독해도 빨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익 문법은 편입이나 기타 시험에 비해서 다소 쉽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커스의 한 권으로 끝내는 해커스 토익 700 플러스 책으로 챕터별 유형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수 단계에서는 문제별 양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철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유형을 학습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들을 통해서 문장이 달라져도 문법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유형 정리를 하면서 본인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주말에 집중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토익 문법 유형은 오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은요, 문장 구조와 품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품사별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들어갈 자리 정리는 무조건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동사의 형태를 골라주는 문제, 부사절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별 문제, 그리고 대명사 문제, 분사 문제, 마지막으로 명사 의미 구별 문제들이 가장 빈도가 높으니까 이 부분 정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해 공부 역시 많은 지문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8세문에 자주 등장하는 지문 유형별로 글의 전개 과정이나 지문의 내용 단락별 필수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인 광고 지문은 보통 기업 정보, 어떤 기업에 대한 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우리 포지션, 어떤 직책에 해당된 사람을 찾는다 이런 포지션 정보, 그 다음 우리 업무 소개, 그리고 자격 요건, 그리고 급여 및 복리 우생,
마지막으로 지원 방법 및 추가 정보 순으로 내용 단락이 보통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정리를 잘 하신 분들은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의 단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출 주제에 대한 내용 정리와 함께 8세븐은 패러프레이징 되는 빈출 표현도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문의 표현들이 문제로 만들어질 때는 재표현을 거쳐서 보통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표현이 많이 정리된 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하는 생각? 즉 시간의 낭비 없이 바로바로 답안을 마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세븐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표현이 문제로 만들어질 때는 렉처 혹은 턱으로 자주 재표현되면서 정답 처리됩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토익 시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재표현에도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조금 더 가빠른 목적지인 900점으로 출발해 볼까요? (900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키워드입니다. 실수를 최대한 줄여라. 기본적으로 90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LC 목표 점수를 최소 450점으로 잡고 공부합니다. LC 450점을 받으시려면 오답 개수가 무조건 10개 안쪽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미 기본적인 실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Part 3, 4의 문제를 풀고 오답이 나왔던 문제가 있는 대화나 지문을 다시 들을 때 이걸 왜 놓쳤지? 또는 아까 이걸 왜 못 들었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실수를 줄여나가야 LC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오답이 나왔던 대화나 지문을 들을 때는 그냥 문제를 보면서 다시 듣는 방식이 아니라 정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에서 테이블을 가볍게 때려보는, 이걸 탑핑이라고 하는데요. 대화나 지문을 들으면서 정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때려보는 연습을 하셔야 의미를 우리말로 잡아내는 순발력이 좋아집니다. 결국에는 의미를 잡아내는 순발력이 있어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놓치게 되는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와 보기가 긴 것들이 일반적으로 난도가 높습니다.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문제와 보기에 있는 키워드만 빠르게 잡아놓고 듣기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와 보기 전체의 의미를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 있어야 어이없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문제 보기를 읽을 때 한 번에 우리말로 소리내서 읽어나가는 연습을 병행하시면 문제 보기가 긴 경우에도 주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읽을 수 있는 속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Part 1, 2는 왕도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표현과 질문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우리말을 보고 영문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이나 질문이 많아져야 실전에서 문제와 보기를 들을 때 의미를 우리말로 이해하는 순발력이 좋아지면서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너도 나도 900 하니까 900점이 별로 어렵지 않은 점수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토익 900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정확하게 공부하신다면 여러분 성적표의 앞자리도 9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와, 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럼 제 차례인가요? 네.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결국 기본이 잡혀있지 않으면 고득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700점 목표로 하는 공부 학습 플랜 기본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휘는 주제별 단순 단어 암기 이외에도 실제 기출 어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파트 5, 6의 어휘 문제들은 정말 90% 이상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해커스 파랭이 교재 어휘 부분 그리고 해커스 토익 천재 등 어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고 반복 출제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익 고득점 달성을 위해서는 헷갈리는 혼동 어휘들에 대해서도 직접 영영사전 등을 통해서 정확한 단어의 쓰임도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단어들을 영영사전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되었던 어휘 문제 중에 우리말로 해석이 자연스러운데 오답이면 그 정확한 이유를 영영사전 등을 통해서 의미 또는 관련 어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혼동어휘들 관련 포인트는 오답 노트에 옮겨졌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법은 900점 이상 목표를 하신 분들도 유형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커스 파랭이 교재를 추천합니다. 모든 토익의 유형이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파랭이 교재 앞부분을 보시면 해커스 학습 플랜이 있습니다. 주별 학습 플랜으로 한 달 완성하기 계획표가 학습 플랜 A와 B로 구성되어 있으니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정해진 일정대로 공부하면서 유형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문법을 단순히 이론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고득점 가기 위해선, 즉 900점 이상을 위해서는 실전 적용 훈련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해커스 파랭이 교재에서 공부한 유형 정리를 해커스 천재 실전 문제집을 풀면서 적용을 잘 할 수 있는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커스 영어 사이트로 오시면 적중 예상 특강을 통해서 정기 토익과 유사한 다양한 실전 문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 훈련을 하고 역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6는 요즘 문맥 파악하는 문제가 대세입니다. 즉 기본 독해 능력까지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7 독해 영역까지 시간 내 다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지문들을 접해서 문제를 시간 내 푸는 훈련도 하고 토익에서 출제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배경식을 본격적으로 쌓아서 실제 시험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지문이 나왔을 때 거침없이 풀 수 있는 몸 만들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토익은 어휘, 문법, 주제 등이 대부분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 시간을 많이 잡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을 모아야 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만점역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종착지인 900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긴 여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하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목적지 운행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승객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토익 공부도 운전과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해야 더 능률도 오르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플랜과 팁들로 겨울방학 단기간 한 달 또는 두 달 만에 목표하시는 점수에 무사 도착하시면 좋겠습니다. Z, 구, R. 근데 오랫동안 운행을 해오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승객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영쌤의 운전 실력이 남다르다는 말들이 많던데 이런 리뷰가 있던데요. 동영쌤 강의는 명불허전이라고, 뭐라더라? 완벽, 잡채.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인가 봐요. 재밌네요. 그러네요. 또 좀 읽어볼까요? 역시 동영쌤, 과제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버림. 토익계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건 제가 너무 무한하니까 승태쌤 댓글로 넘어갈게요. 수업 듣는데 진짜 시험장 와서 실전 시험 보는 기분. 승태쌤 강의 이제 들었다니 자괴감 들고 괴로워. 이런 건 재밌네요. 그렇죠? 선생님 강의는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상황극까지 해서 이런 정성을 쏟아주시다니 LC 왕은 한승태야. 둘이 될 수 없어. 이게 내리에 박히긴 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 구절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좋다는 말인가 봐요. 근데 LC 왕, LC 왕? 이건 좀 부끄럽네요. 아무튼 정말 신선하고 힘이 되는 후기들이 많아서 저희도 항상 운행할 맛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기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항상 보고 있으니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바로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라는 게 어떤 분야든 간에 질의응답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얻어가고 깨닫는 게 많으니까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어려운 것이 있을 때나 지칠 때 토익 만점 동승 김동영 한승태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혼자 목적지까지 가기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학원에서도 저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오셔서 함께 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목표하시는 점수까지 버스 한번 시원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운행에는 LC, RC 각각 팁들을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나갈지
실전 문제들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운행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익 만점 동승 장시간 탑승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차하시기 전에 잊으신 팁들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운행에서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만점 하차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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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절대 더 좋아질 일은 없어. 본격적으로 700점 구류 다시 할게요. 잘하자. 네. 근데 저거 보기도 바쁜데 널 어떻게 봐? 그 뭐라더라? 완백. 아 죄송해요. 완백. 완백이 뭐냐?